쉽고 알찬 뉴스 패키지 지금 바로 배달합니다. 직송 뉴스. 네, 저희가 앞서 다른 적이 있었던 마을 교육 공동체 지원 조례 존폐 여부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제정된 지 3년 만에 폐지가 됐습니다. 도의회는 한 해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지만 강사 선정이나 배움터 운영이 미흡했고 지역 교육 격차 해소란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이에 깊은 유감을 표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직송 뉴스에서 경상남도 교육감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려 합니다. 박종훈 교육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경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어제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조례 폐지되는 현장을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예, 만감이 교차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지금 이제 지역 소멸을 이야기하고 농산어촌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을 이야기하고 하는 이런 속에서 갑자기 느닷없이 이런 폭탄을 맞은 그런 기분입니다. 저희들이 다시 의원님들을 설득해서 이 조례를 살리는 노력, 이 노력을 저희들이 다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원 조례 폐지가 의회에서 이루어졌는데 살리는 노력이라고 하면은 아직까지 뭐 생명력이 있다라는 말씀입니까?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예. 제2 요구권이 있고 도의회에서 다시 한 번 더 의결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교육감께서 행사할 수 있는. 그렇죠. 예. 그래서 제2 요구를 할 것인가 그러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판단해야 됩니다만 예. 뭐 저로서는 마음으로는 방향이 정해져 있지만 그러나 다른 생각을 저와 생각이 다른 분들의 의견조차도 좀 더 경청하는 기간을 거쳐서 예. 도민들을 최대한 많이 만나서 조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뭐 그러고 난 뒤에 예. 의회에 제가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제2요구를 이제 행사할 것인데 그 기간 동안에 이제 그런 목소리를 청취하겠다라는 입장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만약에 제2요구 했는데도 또 조례안 폐지가 가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또 다음 절차도 있긴 한 겁니까? 아니요, 뭐 제2 의결을 해서 가결이 되면 예. 이제 뭐 그로서 제도적으로는 예. 이제 끝이 나는 겁니다. 예. 물론 뭐 상위 법령의 위배나 이런 게 있어서 어떤 제소를 상위법에 제소를 한다든지 하면 그 어떤 효력이 예. 중단이 될 수 있습니다만 예. 뭐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자, 그러면 제가 이 드린 질문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좀 갈등이 있었고 뭔가 논의 과정은 없었을까 궁금하거든요. 지난해부터 마을교사 일단 관련해서 도의회와 의견차가 있었다고 들었기 때문에 또 드린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논의 과정이 있었길래요? 지난해 논란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예. 이제 의회에서 마을 교사, 뭐 지금은 마을 강사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공식적인 예. 용어가 마을 강사들이 정치적으로 편향성을 보인다는 이제 지적이 있었고 예. 또 뭐 운영에 있어서 이렇게 좀 부실한 부분 예. 이런 데 대한 지적이 있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의회와 우리 교육청이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면서 교육청에서 쇄신안을 이제 냈고요. 예. 그 쇄신안을 이번 3월 달부터 이제 그 쇄신안이 집행이 되면서 그 과정에 쇄신안이 집행이 되는 과정에 이런 일이 생기다가 보니까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 말씀대로면 쇄신안이 진행되는 가운데인데 1년도 채 안 됐는데 지금 이런 결정이 나온 거네요. 이제 쇄신안이 만들어지면서 도의회가 지난 7월 달에 예. 그 쇄신안이 담긴 마을교육 공동체 지원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예. 지난 7월 달에 개정을 했는데 10월 달에 이것을 다시 그냥 폐지를 해버린다는 것은 예. 뭐 저희들은 절차적으로도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조례가 말씀대로 7월에 개정됐는데 9월에 폐지 조례안이 공고가 됐고 10월 들어서 이제 어제 그냥 폐지가 돼버렸으니까 예. 이게 굉장히 좀 급박하게 들어간 것 같은데 예. 그러면 폐지해야 된다는 주장은 뭐 그 근거는 뭐였던 겁니까? 폐지 조례안의 어제 의회에서의 예. 제안 근거가 정치적 편향성이었습니다. 그럼 그대로네요. 예. 예. 뭐 그런데 저희들이 정치적 편향성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려면 우리 2,000명이 넘는 마을 강사가 수만 명의 아이들하고 10년을
수업도 하고 활동도 하고 체험도 해왔는데 예. 그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마을 강사가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정치적인 종교적인 편향성을 이야기해서 문제 제기가 됐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정치적 편향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뭐 정서적인 뭐 이런 부분이 아니었겠나 싶고요. 예. 뭐 그렇더라도 이제 그래서 우리가 쇄신안을 만든 것이 마을 강사들을 선발하는 권한을 우리 교육청이 갖지 않겠다. 지자체에 넘기겠다라는 것도 쇄신안에 들어있고 예. 마을 강사가 뽑힐 때는 정치적인 또는 종교적인 중립성을 서약하게 하고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는 해촉하는 그런 절차에 대한 안내도 하고 하면서 저희들이 쇄신안을 냈던 것도 저희들로서는 이게 그런 쇄신안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 저로서는 많이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쇄신안을 냈음에도 또 이런 반응들이 다가왔고 결국 이제 이 조례가 폐지가 됐기 때문에 제2요구를 행사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이 충분히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듣고 있는 도민분들은 자녀를 두고 있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 아닙니까? 네. 마을 교육 공동체 단어 하나하나만 놓고 보면 나쁜 의미는 없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다른가 하실 것 같아요. 예, 제가 교육감이 되고 난 뒤에 예. 이렇게 이제 우리 교육을 뭐 다시 돌아봤을 때 학교와 마을이 예. 마을과 학교가 상당히 뭐랄까요 분리되어 있는 아이들은 매일 학교와 마을을 넘나드는데 예. 교육은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생각. 그러나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저 멀리 있는 아프리카 속담을 인용할 것 없이 마을과 학교가 함께 우리 아이들을 키워나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고 제가 하다가 보니까 다른 시도 17개 시도가 다 이 일을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남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렇죠. 그렇죠. 예. 이게 뭐 전국 17개 시도가 다 이 조례를 가지고 있고 이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런 속에서 왜 이것이 필요했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지금은 아주 심각한 핵가족 사회고 그래서 핵가족 사회에서 학교에서는 그 친구들 간의 거부 관계도 있지만 교사와 학생의 사제 관계 이런 단순한 관계인데 비해서 마을로 나아가면 젊은 사람부터 나이 든 사람까지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을 속에서 우리 아이가 같이 체험하고 행동하면 예.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지식 플러스 다양한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어떤 역량들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이 제도가 나만이 아니고 전국이 예. 또는 뭐 교육 선진국 모두가 이렇게 마을과 학교의 협업이 이루어지고 하는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것은 한 경향으로서 미래 교육의 아주 중요한 방향이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하다가 이미 그 사업은 2015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만 조례가 없더라는 거죠. 제도적인 근거 없이 일을 해왔던 겁니다. 예. 그래서 2021년에 저희들이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16번째로 조례가 만들어지고 이게 제도적인 근거도 만들어졌고 예. 사업도 쭉 10년 동안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던 것이 마을 교육 공동체, 마을과 학교가 아이를 함께 키운다, 함께 보호한다 이 개념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강조하신 방향성에 대해서 좀 도민들 다수가 좀 체감을 덜하는 측면도 저는 있는 것 같고 마을 교육 공동체 설명도 제가 부탁드렸던 것처럼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좀 교육청에서도 홍보가 좀 부족했던 탓 아닐까라고 물음표도 생기거든요. 이제 우리 교육청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되지 뭐 이건 뭐 알리고 홍보하는 것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냐는 이런 인식은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마을 교육, 마을 학교, 마을 배움터에서 아이를 그 활동해본 아이 거기에 아이를 보내본 학부모님들의 만족도는 80%, 90%, 80점, 90점으로 높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기에 보내보지 않은 일반적인 도민들 같은 경우에는 뭐 교육은 학교가 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예. 이제 학교의 방과 후 학교를 마치고 난 뒤의 아이가 학교 안에서 방과 후 활동을 하기도 하고 마을에 와서 방과 후 활동도 하기도 하는 이런 다양한 형태로 우리 아이들이 방과 후 활동을 이제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고 하는 속에서 예. 방과 후의 중요성이 옛날하고는 달리 많이 이제 중요해지면서 이런 새로운 문화가 새로운 제도가
이래 만들어진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러면 교육관이 구체적으로요. 마을 교육 공동체 이거는 운영을 해봤고 이런 사례를 목격했는데 이것만큼은 좀 강조를 해주고 싶다.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였다.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더 와닿을 것 같아서요. 뭐 이 예를 제가 꼭 들어드리고 싶은데 예. 며칠 전에 3.15 아트 센터의 그 공연장에서 행복마을학교 오케스트라 공연이 있었습니다. 예. 거기에는 유치원 다니는 아이에서부터 80노인까지가 같이 오케스트라를 연주를 했거든요. 악보도 모르는 분들이고 뭐 악기도 모르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행복마을학교라는 공간에서 만났기 때문에 악보도 배우고 악기도 하고 하는 이런 만약에 학교와 마을이 별도로 이렇게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했다면 예. 이런 행복마을 오케스트라는 만들어질 수가 없죠. 순전히 아이들만 하는 교육 공동체가 아니네요, 이게. 이건 이제 예. 거기에서는 평생교육 차원에서 아이들의 방과 후 활동이 위주가 되지만 예. 거기서는 뭘 만들기 체험 또는 그 여러 가지 체험 활동에서는 어른들도 같이 참여하고 이제 행복마을 오케스트라는 80노인까지 같이 참여합니다. 예. 그 속에서 아이가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하고 같이 오케스트라 활동을 하면서 배우는 것은 학교에서 지식으로는 절대로 배울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 다양한 활동들이 이런 마을 교육 공동체라는 새로운 개념이 없었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고요. 예. 최근에 저희들이 사례를 찾아보니까 충청남도 의회에서는 지역 소멸 문제를 마을 교육 공동체를 통해서 풀어보겠다는 의원님들의 의지가 마을 교육 공동체를 통해서 지역 소멸을 막아보자는 그 주제로 해서 토론회도 하고 연구 용역도 맡기고 하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충청남도나 우리나 뭐 다를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대한민국에서 무슨 차이가 있다고 그렇게 인식이 다른지 궁금하네요. 거기다가 또 예. 지금 우리 도내에서 가장 그 현안이 되고 있는 교육 발전 특구 사업을 교육부가 하고 있는데 예. 이 교육 발전 특구라는 것도 기존의 교육청과 지자체가 마음을 합해서 그 지역에 특화된 교육의 발전을 도모해보라는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공모 사업인데 예.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 하고 있으면서 마을에 가서는 굳이 학교와 마을을 분리시켜서 잘 하고 있는 사업을 더 이상 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렇게 분리시킨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뭐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렇군요. 이야기죠. 예. 그리고 마을 교육 공동체 강조할 때 지역 교육 격차 해소 이것도 항상 거론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도시의 아이들과 거기 아이들은 보면은 사교육을 그렇게 열심히 받고 있는데 농촌에 있는 아이들은 지금 이런 마을 교육 공동체에 접근했을 때 지금 도시에 있는 아이들의 어찌 보면 뭐 보완책이라고 할까요? 그게 걸맞은 접근이냐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던데요. 그러나 예. 도시에는 마을교육 공동체 우리 이 사업이 당장 없어져도 아이들이 갈 곳은 있습니다. 예. 도해지니까. 예. 그러나 농산어촌 지역은 가면요. 지금 사실 우리 농산어촌 지역의 도의원님들이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지금 마을교육 공동체 없어지면 마을 배움터 없어지고 마을 학교 없어지면 이 아이들 참 갈 데가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여야 가리지 않고 공감을 좀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예, 그 부분은 공감을 예. 다들 하고 계셔요. 예. 그 대신 김해가 이 마을 교육 공동체 사업이 제일 먼저 시작된 곳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김해는 마을 배움터나 마을 학교가 많습니다. 예. 거기에 비해서 농산어촌 지역은 좀 적죠. 늦게 시작되기도 했고 예. 아이들이 좀 적으니까. 그러나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지적을 뭐 왜 거기는 적으냐라는 지적을 받을 수는 있지만 예. 거기에 우리가 좀 더 노력해서 좀 더 많은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될 일이지. 이걸 그냥 뿌리부터 없애버리는 이런 것은 아니어야죠. 그러니까 보완해서 좀 채워가야 되는데 그거를 폐지의 근거로 삼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실행 과정에 이제 세부 사안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지역 소멸 대응책이라는 데 있어서는 여야 의원 상관없이 좀 지역에 있는 분들은 좀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좀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당장 어제 갑자기 폐지가 되다 보니까 충격을 입은 분들도 참 많을 거 아닙니까? 많은 마을 강사 예. 선생님들 이제 참여하고 있던 많은 분들이 너무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눈물도 오늘도 보이고 제가 했다고 그분들 하던데요. 여러분들을 예. 만나고 연락을 해봤는데 허탈해하고 계신데 그분들에게 우선은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이 사업을 우리가 그만둘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제가 위로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그 미래 교육으로 나아가면서 미래 교육이 뭐냐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를 역량을 공동체 역량, 예. 소통 역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네스코도 OECD도 우리 국가 교육 과정에 있어서도 6대 핵심 역량 중에 하나의 공동체 역량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아주 심각한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우리 아이들이 다들 이래 파편화되고 있습니다. 예. 전부 개별적으로 휴대폰 만지고 있고 게임하고 있고 이런 수준이거든요. 이런 속에서 미래 교육에 있어서 더더욱 공동체 역량 함께 하면서 학교에서의 어떤 그 학교에서도 공동체 역량을 배웁니다만 그것보다는 좀 더 큰 마을이라고 하는 이 얼마나 만들어져 있는 좋은 환경입니까? 이 속에서 함께 공동체 역량을 키우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조례가 없어도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말입니다. 예. 그런데 왜 조례를 없앱니까? 저는 그렇게 되묻고 굳이 왜 싶고요. 없애냐. 예. 이것은 조례는 우리의 의지이기도 하고 조례는 제도적인 뒷받침이고 안전판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조례를 다시 살려서 예. 우리 아이들의 그 미래 역량을 키우는데 의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달라는 말씀을 뭐 저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다음 코너가 영유아 보육시설 이제 감소, 특히 우리 지역이 두드러진다 이 내용을 다룰 텐데 가면 갈수록 이제 입학생 수는 줄지 않겠습니까? 그 가운데 이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 교육 여건의 격차도 더 벌어질 것 같고 지역에서 또 지역 격차가 또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 있는 가운데 마을 교육 공동체에 대해서 오늘 어떤 입장인지 경상남도 교육감 모시고 들어봤습니다.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과 함께했고요. 또 다음에 이제 제2요구 이후에 과정 또 벌어지는 저희가 상황을 봐서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